안녕하세요. 무상브렛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이제 점점점 날이 더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느낌상 별로 더울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올해는 아직까진 그렇게 막 덥다, 안 덥다 그런 걸 별로 못 느끼고 있어서 예. 보면은 제가 채팅방에서 참여하는 이제 채팅방이 하나 있는데 몇 명 있진 않은데 거기서 비트코인이 뭐 4천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때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고 또 이제 개미들 막 들어가죠. 야 이제 다시 간다 그러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카운팅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여기를 1파로 보고 2파로 보고 뭐 그렇게 보기도 또 애매하고 아니면 여기를 1파, 2파, 3파 그러니까 카운팅 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이제 피보나치 수열 그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고점 대비 이제 얼마 정도 떨어지느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러프하게 보면 얘가 거의 뭐 1,000만원대에서 8천만원까지 이렇게 슈팅을 했잖아요. 한 8배?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연장파동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 조정할 때 여기 오른 거에 대해서 보통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름폭이 크면 클수록 조정폭도 당연히 커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8천만 원 고점을 찍었으니까 얘는 이 고점 대비 5천만 원이래. 고점 대비 50% 빠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얘는 4천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일단은 4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거기서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점을 잡아놓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접근하면 안 된다. 비트코인에. 그쵸? 그래서 뭐 간단하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제 이거는 연장 파동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상승 추세라 그래요. 그쵸? 예. 이런 거 이걸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투자를 잡으면 안 되고 이제 이거는 여기는 손절 라인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쵸?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 닿는 부분을 그려서 이 사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익절 내지는 이제 손절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주잖아요. 그럼 이 타점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바닥인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살짝 줬을 때 매매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더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 라인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반등에서 그냥 쭉 반등을 할 거면 반드시 이 고점을 넘게 돼 있어요. 이 고점을 넘죠. 넘으면 얘는 추세 상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죠. 이게 매수 타점이죠. 윌리엄 오닐도 여기서 사라는 거고. 그래서 윌리엄 오닐도 이 구간을 먹는 거예요. 이 구간을. 근데 이제 만약에 성장주라 그러면 특히나 미국 같은 데서는 추세 상승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는데 보통은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면 다시 들어주죠. 들어주면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단 이 저점이 손절 라인이 되고 그리고 얘가 추세 상승을 한 거면은 이 고점을 반드시 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많이 넘어서 못 갔죠. 쭉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이 바닥에서는 와 가자 하고 추가 매수가 막 들어오는데 추격 매수 이런 게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죠?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고점을 뚫을 때는 이례적으로 평균식 거래량보다 이례적으로 두세 배 이상 터져야 된다. 근데 여기 돌파할 때는 안 터지죠. 예, 안 터지니까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이제 하여튼 추세 상승을 했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여기서도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들어졌잖아요. 그럼 또 사는 거예요. 매수 타점이 되고, 이거 돌파할 때가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이제 추세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냐?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얘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엘리어트 파동에 의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하락 파동이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서도 이게 하락 조정 파동이잖아요. 이 조정 파동도 A파, B파, C파 이렇게 A파, B파, C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B파가 더 올라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면 여기서 보면 A파, B파 이 반등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죠. 예, 이렇게 반등할 때 그리고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깨면은 여지없이 손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추세 반등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거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여기서 다시 꺾었죠. 다시 꺾었으면 이런 저점을 깰 때 익절을 하고 여기 깰 때 손절을 하고 이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만 잘 지켜도 크게 잃지 않죠. 근데 이제 정성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인을 코인의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손절이 안 나가죠. 이런 데서 손절이 안 나가고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언제 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A파, B파, C파 이렇게 해서 하락파동 C파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C파가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떨어질 겁니다. 어디까지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떨어지고 이제 저는 이제 4천만 원까지는 일단 떨어진다고 봤으니까 요렇게 만약에 이제 4천만 원까지만 50%짜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은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곡점에서 사야 될까요? 아니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짧게 단타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연장 파동으로 이렇게 하락 파동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4천만 원에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했다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하락 파동이 끝난 게 아니죠. 다시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이 고점을 넘기면 얘는 이제 하락 파동이 끝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파동이 끝난 걸로 봐서 이 고점을 넘으면 다시 또 다른 이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기업이면은 어떤 기업의 그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뭐 비트코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물론 뭐 피자도 사 먹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화폐처럼 이렇게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쵸? 어떤 기득권에서 그러니까 뭐 달러라든가 중국 위안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기축통화국이 굳이 이거를 막 인정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지위가 낮춰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도 어떤 이 기업과는 다르게 그러한 모멘텀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손절을 다 했어요. 그냥 이번에 좀 손절을 크게 했어요. 원래 10%에서 원래는 다 자르는데 이번에는 좀 지켜봤는데 역시나 원칙을 어기면 대가가 크다.
대가가 크다. 예, 그런 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장이 소폭 하락한 걸로 마감이 됐는데 뭐 이건 분석할 게 없죠. 예, 분석할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예, 추세가 없는 상태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월봉 보면은 뭐 조정할 만하죠. 예, 이렇게 쭉쭉쭉 뽑아주다가 조정하고 쭉쭉쭉 뽑아주다가 조정하고 예, 그래서 이상할 게 없다. 예, 이상할 게 없다.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래서 추세 매매한다 그러면 조정할 때 굳이 보유할 필요는 없죠. 예, 근데 이제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지금은 이제 뭐냐면 상승 추세가 아니잖아요.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해야 지수도 상승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지수가 상승해야 걔들이 상승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추세가 지금 없으니까 개별 기업의 주가도 추세가 없겠죠, 대부분. 그리고 뭐 테마주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원래부터 미쳐서 날뛰는 거니까 걔들은 상승 추세를 만들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손절이 많이 나가겠죠. 이럴 때는 추세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지수가 21선 위에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미장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예, 똑같이 움직입니다. 예, 오히려 코스피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추세가 없는 구간이라 애매하다. 추세 매매는 잘 안 먹힌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부자가 되는 가치주 예, 이런 가치주는 뭐 그냥 사놓고 오래만 버티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 예, 10%든 20%든 50%든 100%든 뭐 슈피켄 코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예, 저도 그 핸드폰 이 갤럭시 노트를 쓰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슈피켄 코리아 케이스를 끼고 있고 그리고 뒤에 이 열쇠고리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고정하는 거 들고 다니기 쉽게 그것도 슈피켄 코리아 거 쓰고 있고 이제 제주도에 이제 놀러 갈 때 그 카메라 이렇게 찍는 그거 있잖아요. 셀프 카메라 찍는 거. 그 막대기도 슈피켄 코리아 거로 사서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품질은 뭐 가격 대비 품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슈피켄 코리아가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사실 건데 예전에는 그냥 네이버가 갖고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검색해서 막 이렇게 여기 뭐 다양한 기업들의 제품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막 이런 거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안 봅니다. 지금은 만약에 핸드폰을 바꾸면 슈피켄 것만 사서 써요. 다른 거 뭐 굳이 내가 연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관련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라든지 뭐랄까요 무선 이어폰 케이스 요즘 이제 에어팟 그리고 웨어러블 액세서리 뭐 차세대 충전기 제품 등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기업은 주로 애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국내 매출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북미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애플 제품 관련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아마존닷컴을 위주로 해서 액세서리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게 B2C죠. 거의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가 인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안정적이다. 보면은 단가가 물론 이제 제품군이 엄청 많아서 이 단가 추이를 볼 수는 없지만 어차피 평균 단가이긴 하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쵸? 기타 이 부분에서도 약간
이쪽에서는 크게 상승하진 않네요. 기타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면 되고 있고, 앞으로 뭐 폴더블 케이스라든가 이런 거 이제 다양하게 또 만들어서 판매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이 이게 10억, 100억 달러인가요? 280억 달러인가요? BN이면 이게 빌리언이잖아. 그쵸?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계속 성장하는 시장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합계, 매출의 합계를 보시면은 2013년에 660억에서 작년에 무려 4천억 정도 성장을 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핸드폰을 바꾸면 계속 그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죠. 예, 그래서 뭐 아주 고성장하기에는 쉽진 않지만 꾸준한 매출 발생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14년도에 상장을 해서 2014년도에 약 매출액 1420억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 4천억 정도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손소독제하고 마스크인가 이걸 아마 대량으로 판매해서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점프를 시켰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쉽지 않겠죠. 1분기 실적도 100억대로 다시 내려왔고, 그 말은 뭐냐? 약간 이례적으로 발생한 매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평균으로 잡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영업현금 흐름에도 거의 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누적 영업현금 흐름이 약 2,876억인데 영업이익을 보면은 약 3,500억, 순이익을 보면 약 2,900억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 아무래도 환율 영향 많이 받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러한 기업들은 재무 구조가 우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차입금도 거의 없는 편이고, 지금 이제 순현금이 약 1,437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뭐 최근에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얘가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재고자산을 매출 원가로 나눴거든요. 근데 슈피켄 코리아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현금 전환 기간도 3달 이내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배당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약 1, 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에는 약간 인색하다 그런 거는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순현금이 약 1,400억 정도 있고, 이제 삼성동에 본사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약 354억. 여기서도 임대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순현금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유동자산에 있는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으로만 계산을 한 건데, 비유동 금융자산에도 6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합치면 2,182억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요 자산을 넣으면은 약 2천억 정도가 현금이 있고 부동산이 약 350억 정도가 있으니까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뭐 한 2,300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00억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한 거죠. 굉장히 우량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순현금이 이게 부동산까지 하면은 약 2,300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3,600억이니까 빼기 2,350억을 하면은 실질 그 시가총액이 약 1,22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4분기는 일회성 이익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400억 정도를 무난하게 벌어들입니다. 1년에 400억 정도 벌어들이는데 실질 그 시가총액이 1,200억이니까
뭐 3년 정도면 뽑아내는 거죠. EV 에비타 숫자로. EV 요거는 이제 조금 저하된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싸다, 저평가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배당 수익률이 좀 낮다. 그런 2.1% 정도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지금 PBR 같은 경우는 약 1배 정도 되는데, 뭐 상장한 지는 올해는 안 됐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래도 이제 상장한 지 한 8년 차 정도 되는데, PBR 1배 보면은 거의 바닥 수준에 있다. 이거는 이제 0.5배가 생긴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해서 생긴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1배 이하 수준이면 싸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순유동자산 가치, 순현금 가치로 해도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 EV 에비타 지표로 해도 굉장히 저평가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PBR 라인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ROIC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습니다. 투하자본이 약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에 관련된 자산인 거죠. IC가 투하자본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작년 796억 원 이례적으로 생긴 거고, 보통 한 400억 수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도 한 3-4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하자본 수익률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OE로 그 적정 가치를 구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저는 최저 ROE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ROE가 두 자릿수인 것은 항상 한 자릿수로 그 시장 평균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7.8%, 8%요 정도 되거든요. 7, 8% 사이. 그러니까 한 자릿수 정도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ROE가. 하지만 얘는 이제 핸드폰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신규 제품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를 이용한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10% ROE를 계속 지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최저 ROE를 13%로 계산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하면 예상 순이익 라인이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뭐 이러한 순이익 라인까지 간다는 거는 조금 어렵고, 470억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13.6%는 상당히 높게 잡은 거니까 한 10% 정도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정도로. 10% 정도로 잡아보면 300억에서 500억까지는 충분히 슈피켄 코리아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피켄 코리아의 적정 가치는 이 안에서 움직이겠죠. 그거에 대한 적정 가치 라인을 구해보면, 이 적정 주가 수익률은 뭐냐면 이 숫자 자체를 그냥 안전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 주가 대비. 왜냐면 적정 주가 라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 그쵸? 요 정도까지는 슈피켄 코리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이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안전마진은 이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안전마진은 이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다만 이 배당 수익률이 좀 낮은 거는 아쉽지만 확실히 저평가다. 그리고 슈피켄 코리아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꾸준히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성장성을 보면 어떤가요? 계속 좋은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작년에는 어떤 그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로 인해서 이례적인 어떤 매출액과 이익이 발생했고, 그거를 제거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 성장이 약간 정체되는 구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1분기가 859억, 860억이니까 단순히 곱하기 4 하면은 3천억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약간씩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수익성을 보더라도 뭐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10% 이상 수익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괜찮다. 재무구조야 뭐 당연히 우량하고, 배당이 조금 아쉽습니다. 2.1%는 이제 아쉽고, PBR 라인으로 봤을 때도 지금 약 1배 정도 되는데, PBR 라인으로 봤을 때도 하단 부분에 있다. 그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더 매력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저 ROE는 약 13% 정도 되는데, 그걸로 하면 이제 너무 높게 잡는 거고, 시장 평균보다 약간 더 줘서 10% 정도로 잡아도 이렇게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가격이다. 현재 그렇게 볼 수가 있고, EV도 굉장히 싸죠. 뭐 실질 그 인수금액이 1250억이니까 시가총액이, 거기에 400억으로 나누면, 영업이익을 한 400억 정도 나누면 EV의 에비타 값이 3배라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투하자본 수익률도 뭐 한 20-30% 이상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POR 라인도 뭐 4.6배니까 거의 얘도 바닥 수준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바닥 수준에 있다. 그러면 이제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쵸.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분기 실적 추세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례적으로 생긴 거고, 이거를 제외해서 보면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1분기에 뭐 마스크랑 손소독제는 계속 팔 건데 예전처럼 많이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였다. 그리고 YOY 작년 1분기 대비 약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영업이익단에서는 수익성이 약간 훼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매출 원가단에서 보면 작년 1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쵸? 31.3에서 31.7%인데, 여기에서 보면 판관 비율에서 보면 51.9%에서 56.1%로 판관비가 약간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내려갔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직원을 더 뽑았나 봅니다. 직원을 좀 더 뽑았고, 지급 수수료에서 조금 더 나갔고, 뭐 그쵸, 뭐 판촉비라든가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광고를 조금 더 집행을 했고, 운반비에서 조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 구하기가 요즘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반비가 이제 좀 증가됐다. 그러면 이제 뭐 운반비는 앞으로 뭐 아직까지는 해상 운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상으로 날라나 비행기로 날라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건 모르겠네요. 그거는 체크 안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운반비 같은 경우는 평년 수준으로 이제 떨어질 개연성이 크죠.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면은 분기 실적 추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지만 좀 이제 많은 성장을 이어나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뭐 괜찮다.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가 그냥 여기서 이제 팔았는데, 이제 어떤 차트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쭉 빠진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100% 이상, 몇 프로 상승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기까지 상승, 187%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래량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거래량이 한 250억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집 거래량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이후의 모습이, 주가 차트의 모습이 좋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양봉 두 개를 세운 다음에 지금 이 장대 양봉 안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여기서 분할 매수로 따라가면 더 좋은 거죠.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이거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슬아슬해요. 왜냐면 여기 라인, 여기 떨어지다 여기서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흐물흐물 떨어지면서 여기서 들어주다가 다시 이 라인을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다음 주에도 얘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니야, 나는 뭐 만약에 주포형들이 있다 그러면 아니야, 나는 얘를 끌어올릴 거야. 그럼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요?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줄 겁니다. 이 라인을 깨기 싫으면, 그쵸? 근데 주포형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거래량도 안 터지고 주가는 흐물흐물 이렇게 갈 거라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제 뭐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바로 사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뭐 싸게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싸지만 더 싸게. 싸지만 더 싸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라인이 이제 깨지냐 안 깨지냐 그거를 봐야 되고, 이 라인이 안 깨지고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지금도 싼 거니까 끝나고 조금 올랐다고 비싸지는 건 아니니까 그때 일단 1차 매수로 이제 따라가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 거래량이 안 터진다 그러면 굳이 뭐 급하게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러한 게으른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시간 지평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적어도 2년, 3년, 4년, 5년을 내가 들고 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 한 5만원? 5만원 정도까지.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고, 그런 거니까, 한 요 정도. 5만원에서 한 요 정도 라인 오면, 이게 이제 차트로도 굉장히 바닥인 가격이 됩니다. 5만원에서 뭐 한 4만 3천원 정도 사이. 이 구간까지 오면은 여기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도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 이 가격대에 오면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뭐 안 샀거든요. 얘는 다시 떨어지고 있네요. 그냥 뭐 급할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이런 종목 살 때는 급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사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이건 이제 종속회사들, 종속회사들 그 매출액과 순이익 라인이고요. 얘 두 개가 307억인데 작년에 거의 800억 가까이 났으니까 500억이 도대체 아시아하고 유럽에서 났단 소리네. 그쵸?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났겠다. 미국이 1600, 얘가 1600억이니까. 오늘은 슈피켄 코리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게으른 가치 투자를 할 때 이제 체크하는 모습, 어떠한 거를 체크해야 되나, 어떤 정성적인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숫자가 보여주는 그거를 판단해서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 그쵸? 그래서 얘가 만약에 5만 원대로 5만 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4.3에서 5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5만 원으로 떨어지면 PBR이 0.89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두자는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뭐 수전노? 아니 이거 어떻게 표현했지? 하여튼 굉장히 싼 가격에 사야 됩니다. 싼 가격에 사야 되고 43,000원이면 정말 땡큐인 가격이 되는 거죠. 43,000원이면 5만원 이하부터 슬슬슬 이렇게 사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배당만 빼고는 모든 게 괜찮은 그런 기업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지면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말 잘 쉬시고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